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그 개그 콘서트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개편하고 그래도 한 반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개그 콘서트를 처음 접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유민상 장가가기 프로젝트가 다시 개그 콘으로 자꾸 그 기사로 올라오길래 개그 콘서트가 조금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겸사겸사 봤는데 완전 포맷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개그 콘서트의 어떤 방청객 시스템이었는데 방청객이 아예 없이 이날 특집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날 특집은 38명 정도를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개그 코너를 보고 즉석에서 불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재밌으면 불을 켜고 재미없으면 즉석에서 불을 꺼요. 만약 그 코너 자체에서 드립이 재미없거나 뭔가 개그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불을 바로 끄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히든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으면은 불을 켜고 재미없으면은 삼광 소멸 3명이 이렇게 불을 끈 거죠. 해가지고 진짜 셀럽이 오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그맨들이 분장을 해가지고 셀럽인 척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히든 보이스는 유민상이 나오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테이프에 다리털에 테이프 붙이고 막 띄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웃기는데 불이 많이 꺼지고 있죠.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유민상식 개그가 저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 폭소클럽 때 인간 연구소인가? 비만 연구소인가? 그 살찐 걸로 약간 그 과학자 컨셉을 해가지고 웃겼을 때 그때가 말고 언제 재밌었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유민상이 좀 개그를 잘 못 살리니까 김하영하고 또 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8강 정도 획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코너가 유민상 장가 가는지 그런 김하영과 썸을 타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거와 같이 이 코너가 끝나면은 그 사회자와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38명의 셀럽들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이끌어내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유민상과 김하영의 어떤 관계는 비즈니스라는 게 너무 조금 진한 향기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나와요. 코너인데 이건 좀 재밌더라고요. 좀 보는데 김두한의 그 4달러 장면 있잖아요. 4달러 하는 그 장면을 자기네들이 사실 이건 4달러 하는 장면이 아니라 뭐 왕게임 하는 장면이다, 아니면은 약간 일상의 그 대화로 변형시켜가지고 웃기는데 약간 더빙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개그들을 많이 차용해가지고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그 하는데 불이 많이 꺼지더라고요. 사람들 표정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이분 나와서 경찰이 마약왕을 단속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CCTV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연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넘어가시면 됐고요. 28강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개그맨들도 많아가지고 서로 동료들이에요, 다. 그래서 막 힘내라고 응원도 하고 막 그런 식인데, 그리고 단골 로맨스 코너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개그맨들끼리 진행을 하다가 아나운서가 나옵니다. 뭐 아나운서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 아나운서가 뭐 좀 뜨고 있는 유명한 아나운서인가 봐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재미있어 하고 뭐 관심 있어 하는데, 뭐 우유빛깔 이재성 이러는데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일반 시청자들이 직진TV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저는 이분이 뭔지 모르겠고, 이분에게 뭐 관심이 없으니까 코너 자체가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박소연 씨도 나와가지고 막 둘이 막 춤추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개그 콘서트에서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강을 획득했대요. 무려 1위래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데 장동혁 씨가 컨셉을 국제 영화제 같은 데 가가지고 초청 가수 느낌으로 해가지고 막 영화 배우들이 인터뷰하는 것들을 따서 자기네들이랑 대화하는 척 연기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실 별로 재미없고요. 주간 박성광 해가지고 매주 코너가 바뀌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앞집에 짜장면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명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 짜장면집에 안 좋은 소문을 내가지고 망하게 해야겠다라는 컨셉으로 개그를 펼쳤는데요. 뭐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재미지는 않다. 그래서 주간 박성광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복이 큰 코너인 것 같고요. 결국엔 약간 셀럽들의 리액션? 정말 예쁘시구나, 정말 쟤는 누구지? 약간 그 셀럽들의 눈이 더 많이 가게 돼요. 쟤는 누군데 저렇게 아름다우실까? 쟤는 누군데 저렇게 분장을 했을까? 이런 거에 조금 더 시선이 뺏기니까 그나마 그 박성광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금 재밌게 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그만 봐야겠다. 도저히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쯤에 있는 생활 사투리 갔는데 역시 김성원이 기가 막힙니다. 애드립이 지금 박준영이 갑자기 돌발 애드립을 시켰는데 김성원이 너무 재밌게 잘 살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유튜브 짤로 퍼져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살렸어. 그래서 사람들 반응도 되게 좋고 막 자지러지고 난리 났죠. 그래서 애드립이 그 반응이 좋아서 박준영이 한 번 더 애드리브를 요구를 했는데 또 그거를 잘 살려냈어. 역시 김성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또 웃고, 그래서 나머지 3명한테 그 애드리브를 시켰더니 다들 당황해하면서, 근데 그 이미 김성원이 터트렸고 나중에 다른 개그맨들에게 애드립을 시킨다라는 그 상황이 아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웃음으로 다 소화해내더라고요. 뭐 완전 빵 터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담감을 어쨌든 개그로 잘 승화시킨다는 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큰 재미는 없어요. 이전 것들을 그냥 재탕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너무 예상되는 개그 패턴들이기 때문에 진짜 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흐뭇한 미소 정도? 그냥 흐뭇한 미소 정도가 지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 순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쓴 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대본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셀럽들이 쓴 대본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셀럽들이 대본들을 쓰는 과정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약간의 재미를 또 뽑아내더라고요. 그런 건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최종 순위가 정해져서 마지막에 김성원이 빵 터뜨린 이유로 승승장구했던 생활 사투리가 38강으로 1위를 했는데요. 딱히 1위를 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그냥 축하해주고 약간 끝나는 느낌? 그래서 뭐 상금을 주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밋밋하다고 할까나? 이거를 왜 순위를 재는지 딱히 그런 보상이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개그맨들이 자기네들끼리 짜온 코너를 보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즐겁게 자기네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재밌게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그렇게 놀아라, 그냥 그런 느낌? 이런 찝찝한 후기의 리뷰를 남기고요. 근데 진짜 보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이 아직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개그 콘서트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참으면서 봐야 돼요. 다음엔 재밌겠지? 다음엔 좀 재밌겠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애드리브적인 요소들을 개그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많아졌다는 점에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느낌? 그들의 약간 코빅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실수하거나 자기네들 뜻대로 상황이 안 풀릴 때 그런 것들 적절히 애드립으로 다 승화시켜서 더 재미를 많이 뽑아냈잖아요. 개그 콘서트도 약간 그런 쪽에 발을 이제 많이 담그기 시작했는데 아직 그 정도의 역량까지는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라는 평을 남기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계속 보라고는 추천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나름 저번보다는 긍정적인 평을 많이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진이었습니다. 꾸벅.